이혼 서류야. 우리 아들한테 더 이상 빌붙지 마! 친정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던진 이 한마디에 조문객들이 경악했습니다. 7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아침상을 차리고 시어머니 슈퍼 일을 도우며 월급 7천만 원짜리 남편 뒷바라지를 하던 평범한 며느리.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았으면 됐잖아요. 신우이는 코웃음을 치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법정에서 공개된 진실. 이 여성의 실제 자산은 강남과 여의도, 판교 일대 빌딩 52채에 현금 3천억 원, 총 9천억 원대 재벌가 외동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슈퍼 건물도 남편이 다니던 회사, 건물도 모두 이 여성 소유였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9천억 건물주 며느리는 시댁에게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도록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일어났죠.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난 서연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상은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구이, 그리고 밥과 국이었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일어나 상이 차려져 있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침상도 제대로 못 차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서연은 찌개를 끓이면서 계란을 풀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7년 동안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6시 30분. 상을 다 차리고 나니 시어머니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며 소리쳤어요.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 어머님. 오늘 슈퍼에 물건 들어오는 날이야. 아침 먹고 같이 가야 해.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김이 너무 적잖아.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김은 3장씩 구워야 한다고. 죄송합니다. 바로 더 구워 올게요. 서연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김을 구웠어요. 시어머니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너희 친정은 밥상 차리는 것도 제대로 안 가르쳤나 봐. 쯧쯧.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큰 소리가 돌아올 테니까요. 남편 민주는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그는 매일 7시에 집을 나갔죠. 서연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아침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을 마친 시어머니는 슈퍼로 가자고 했어요. 서연은 설거지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슈퍼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 슈퍼였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자랑거리였어요. 우리 민준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내가 이 슈퍼 하나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어. 이 슈퍼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말도 지난 7년 동안 수백 번은 들은 이야기였죠. 슈퍼에 도착하니 물건을 실은 트럭이 와 있었어요. 서연은 무거운 박스들을 날랐습니다. 음료수 박스, 라면 박스, 과자 박스. 땀이 흘러내렸지만 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야, 그거 조심히 옮겨. 떨어뜨리면 어쩌려고 그래. 네, 어머님. 점심때가 되자 신우이 민지가 슈퍼로 왔습니다. 민지는 결혼에 실패한 뒤 친정집에 얹혀 사는 중이었어요. 36살의 백수였죠. 엄마, 점심 뭐 먹어? 너 언니한테 돈 좀 빌려. 중국집에서 시켜 먹자. 민지가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언니, 10,000원만 빌려줘. 다음 주에 갚을게. 서연은 지갑을 꺼냈어요. 민지는 이미 서연에게 300만 원을 빌려간 상태였습니다.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죠. 여기요. 고마워, 언니. 참, 언니 명품 가방 있잖아. 그거 내일 내가 좀 써도 돼?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 서연의 가방은 명품이 아니었어요. 백화점 세일 때 산 20만 원짜리였죠. 하지만 민지는 자기 맘대로 빌려가곤 했습니다. 네. 역시 우리 언니 최고야. 민지는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짜장면 3개를 시켰죠. 서연은 계속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오후 4시쯤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 민준이 6시에 퇴근하니까 그 전에 저녁상을 차려놔야 했죠. 저녁 5시 30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에서 온 전화였어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죠. 여보세요? 서연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신데 빨리 와봐. 친정 이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손이 떨렸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서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 지금? 저녁은 누가 차려?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위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시집일이 먼저지. 저녁 차리고 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집 와서 7년 동안 내가 뭘 가르쳤는데 시집일이 우선이라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차리고 가겠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돌아가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죠. 손이 떨려서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6시 정각. 저녁상을 다 차렸을 때 남편 민준이 들어왔어요. 벌써 저녁 다 됐네? 여보,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가봐야 해. 민준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안 좋으셔? 잘 모르겠어.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다녀와. 나는 피곤하니까 저녁 먹고 쉴게. 민주는 함께 가주지 않았어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일찍 들어와. 내일 아침상은 제 시간에 차려야 해.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연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1년 동안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죠. 서연은 그때마다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 엄마만 찾으면 어떡해? 여기가 내 집이야.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고 의사 선생님이 나와 고개를 저으셨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안 돼요. 엄마.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 참아.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정 이모와 몇몇 친척들이 와 있었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장례식장을 알아보는 것도 서연 혼자였습니다. 병원 지하에 있는 작은 장례식장을 예약했어요.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결혼하면서 친정과 연락을 거의 끊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가는 것조차 싫어했으니까요. 장례식장에 어머니를 모시고 빈소를 차렸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사셨고 친구도 많지 않으셨죠. 서연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밤 11시쯤 되어서야 남편 민준이 나타났어요.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죠. 미안해. 회식이 있어서 늦었어. 괜찮아요. 서연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영정에 절을 하고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 내일 회사 가봐야 해.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 미안하지만 혼자 있어. 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빈소에서 어머니를 지켰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장례식 며칠 할 거야? 3일장으로 할까 합니다. 3일? 그거 돈 많이 드는 거 알아? 이틀만 해. 어차피 조문객도 없잖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니 장례식인데. 누구 어머니? 너희 친정 어머니잖아.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틀만 하고 빨리 집에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죠.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신우이 민지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언니, 나 내일 장례식장 갈 건데 상주 옷 좀 빌려줘. 검은 옷이 없어. 서연은 답장을 보냈어요. 백화점에서 사. 비싸지 않아. 에이, 언니. 한 번 입을 건데 뭐하러 사. 그냥 빌려줘. 서연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다음날 정말로 장례식장에 나타났고 서연의 옷장에서 검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이거 괜찮네. 언니 옷 센스 좋다.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앞두고 서연은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효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열리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왔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죠.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님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빈소를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이게 뭐야? 조문객도 없고 꽃도 별로 없네. 역시 가난한 집안이야.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보내는 날이었으니까요. 절이나 하고 가실래요? 그래야지. 그래도 너희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는 영정 앞에 절을 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조금의 슬픔도 없었죠.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을 마친 시어머니가 서연을 불렀어요. 야, 잠깐 나와봐. 서연은 시어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죠. 그리고 서연에게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연은 그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주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보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혼 서류였습니다. 뭐예요 이게?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우리 민준이는 이제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7년 동안 애도 못 낳고 돈도 못 벌고 친정 뒷바라지나 하는 여자. 필요 없다고. 서연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친정 어머니 장례식 날인데. 그래서 지금 주는 거야. 어차피 너 친정일 끝나면 갈 데도 없잖아. 위자료? 그런 거 없어. 내가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먹고 산 게 위자료야. 뒤에 서 있던 민지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7년이면 충분히 먹고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 오빠 놔줘요. 우리 오빠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일까지 도장 찍어서 보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법원에 이혼 소송 넣을 거야. 내가 7년 동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애도 못 낳은 거 다 증거 있어. 시어머니와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죠.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빈소로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관을 연구차에 실었죠.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혼 서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서연은 차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남편에게 버림받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 민주는 집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저는 한지우 변호사입니다. 고 강미숙 여사님의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여사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서연은 멍한 상태로 대답했어요. 유언장이요? 네. 중요한 내용이니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무슨 유언을 남기셨을까? 그것보다 지금 당장 이혼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도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서연은 강남에 있는 법률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고층 빌딩이었고 로비부터 고급스러웠어요.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죠.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리셉션이 보였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한지우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아, 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서연을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 끝에 있는 방문을 열었죠.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책상 뒤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변호사였어요. 서연 씨, 오랜만입니다. 저 기억하시나요? 한지우예요. 대학교 선배였어요. 서연은 눈을 깜빡했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대학 때 동아리 선배였죠. 아,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지우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유언장이요? 네. 어머님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신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셨죠. 한지우 변호사는 서류를 서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재산 목록입니다. 한번 보세요. 서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눈이 커졌죠. 강남구 역삼동 빌딩 12채, 서초구 서초동 빌딩 8채, 송파구 잠실동 빌딩 5채, 영등포구 여의도동 빌딩 15채, 성남시 분당구 빌딩 12채, 총 52채의 빌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현금 3천억 원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우 변호사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어머님의 재산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서연 씨의 재산이에요. 어머님께서 모두 서연 씨에게 상속하셨거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평범하게 사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을 리가. 어머님의 남편분, 그러니까 서연 씨 아버님께서 부동산 사업을 하셨어요. 아주 성공적으로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어머님께서 모든 재산을 물려받으셨고 그걸 잘 관리하셨죠. 저도 그 일을 도와드렸고요.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 빌딩들이 정말 저희 어머니 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서연 씨 것입니다. 총 자산 가치로 따지면 약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9천억 원. 그 숫자가 귀에 들어왔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죠.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 어머님께서 일부러 숨기셨어요. 서연 씨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말씀하시더군요.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한지우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서연 씨에게 남기신 편지예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서 편지지를 꺼내 읽었죠. 사랑하는 내 딸 서연아. 엄마가 미안하구나.
내가 시댁에서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지켜만 봤어. 내가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한다기에 엄마는 참았단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 참아라.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이 재산은 모두 내 것이야. 내 아빠가 평생 모은 거고 엄마가 지켜온 거야. 이제 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엄마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한지우 변호사는 조용히 티슈를 건넸죠. 한참 후 서연은 눈물을 닦고 물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시댁에서 어제 이혼 서류를 주고 갔어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한지우 변호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요? 재미있네요. 서연 씨, 이 서류들 보세요. 한지우 변호사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결혼하실 때 시어머님이 운영하시던 슈퍼 건물 기억하시죠? 네.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어머니 건물 아니에요? 아니요. 서연 씨 건물이에요. 정확히는 서연 씨 어머님이 7년 전에 사셨죠. 시어머니에게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요.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남편분이 다니시는 회사 건물도요. 그것도요? 네. 여의도에 있는 그 건물도 어머님 소유예요. 지금은 서연 씨 소유고요. 남편분 회사가 매달 임대료로 5천만 원을 내고 있어요. 서연은 어지러웠어요. 모든 게 꿈 같았죠. 그럼 제가 7년 동안. 네. 남편분 월급도 결국은 서연 씨 건물 임대료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한지우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죠. 서연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혼하시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혼할 거예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하시겠어요?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서연 씨는 7년 동안 시댁에서 갑질을 당했어요. 증거가 있으면 더 좋고요. 서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랑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다 있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저장해뒀거든요. 완벽하네요. 그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까요? 선배님이 정해주세요. 한지우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위자료 30억 원, 재산분할 50억 원.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요? 서연 씨 재산이 9천억 원인데 80억 원은 1%도 안 돼요. 오히려 적은 거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엄청난 금액으로 느낄 겁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웃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지만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소송 준비 끝내고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서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발밑에 펼쳐져 있었죠. 이제 이 도시의 많은 부분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기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에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죠. 시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호텔에서 지냈죠. 시어머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집에 와. 이야기하자. 하지만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지우 변호사와 매일 만나 소송 준비를 했어요. 7년 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했죠. 시어머니가 욕설을 하는 녹음 파일, 민지가 돈을 빌리고 안 갚은 차용증,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게 한 카카오톡 대화, 친정 어머니 병문안을 못 가게 막은 증거들. 한지우 변호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원에서 서연 씨 손을 들어줄 거예요. 정말요? 네. 게다가 서연 씨는 재산이 많으시니까
시댁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서연 씨가 청구하는 입장이니까요. 드디어 법원에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 서류에는 위자료 30억 원, 재산 분할 5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시댁에 소송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은 이번에는 받았죠. 아, 너 미쳤어? 위자료가 30억 원? 재산 분할이 50억 원? 너 같은 게 어디서 그런 돈을 받아?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님. 뭐,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아니요. 존댓말이에요.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니니까 어머님도 아니시잖아요. 이것이. 서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후련했죠. 며칠 후 민준이 직접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를 보고 카페로 갔죠. 민준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갑자기요? 어머니 장례식 날 이혼 서류 던진 건 시댁이잖아요. 그건 엄마가 너무 하신 거야. 내가 말렸어. 말렸다고요? 그때 당신 어디 있었어요? 회사에 있었잖아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안 돼요. 서연아, 우리 7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7년 동안 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아침상 차리고 슈퍼일 돕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엄마 편만 들었잖아요. 그건 친정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당신은 회사 때문에 못 온다고 했어요. 장례식 첫날만 와서 술 냄새 풍기고 갔죠. 그게 남편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잘할게. 이제 늦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동의서예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그럼 법정까지 안 가도 돼요. 서연아. 아니면 법정에서 싸우든지요. 전 상관없어요.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뭐야?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제게 있어요. 뭐? 서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이게 제 재산 목록이에요. 한번 보세요. 민주는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뭐야? 강남 빌딩? 여의도 빌딩? 이게 다 내 거라고? 네. 친정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총 자산이 9천억 원 정도 돼요.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9천억? 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슈퍼 건물, 그거 제 거예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 건물도 제 거고요. 뭐라고? 당신이 받는 월급도 결국 제 건물 임대료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법정에서 봐요. 서연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한지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시댁에서 연락 왔어요. 합의하고 싶대요. 합의요? 네. 위자료랑 재산 분할 금액이 너무 크다고 깎아달라는데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얼마로 하자고 하던가요? 위자료 5억 원, 재산 분할 10억 원이요. 안 돼요. 제가 요구한 금액 그대로 받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법정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래야 시댁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죠. 한지우 변호사는 웃었어요. 서연 씨, 많이 강해지셨네요. 7년 동안 참았으니까요. 이제는 안 참을 거예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와 민준, 민지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 여자가 사기를 쳤어요. 결혼할 때는 가난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부자였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원고 측 변호인 증거 자료 제출하세요. 한지우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시댁의 7년간 갑질 증거들이었어요.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침상도 제대로 못 차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너희 친정은 밥상 차리는 것도 제대로 안 가르쳤나 봐. 쯧쯧.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다음은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민지가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기록, 서연을 하인 취급한 대화들. 판사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고 이서연 씨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한지우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총 9천억 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시어머니와 민지는 입을 벌리고 있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까?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아니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원고 측이 요구하는 위자료 30억 원과 재산 분할 50억 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한지우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7년 동안 심각한 정신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적정합니다. 재판은 1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결국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이서연의 손을 들어줍니다. 피고는 위자료 30억 원과 재산 분할 50억 원을 한 달 내에 지불하시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서연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다음 날 서연은 한지우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의 슈퍼로 갔습니다. 아침 10시였어요. 슈퍼에는 시어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죠.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지우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이서연 씨의 변호사 한지우입니다. 이 건물 소유주이신 이서연 씨를 대리해서 왔습니다. 건물 소유주? 무슨 소리야? 한지우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은 7년 전 강미숙 여사님이 구매하셨고 현재 소유주는 이서연 씨입니다. 부인께서는 월세 200만 원을 내고 계시죠. 시어머니는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주 이름에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지금까지 월세를 잘 내주셨지만 이제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계약 해지?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한 달 안에 나가주시면 됩니다. 너,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전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법원에서 이혼 판결 났잖아요. 시어머니는 서연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한지우 변호사가 막았어요. 폭행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7년 동안 밥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게 무슨 배은망덕이야. 서연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7년 동안 제가 차린 밥상이 몇 개인지 아세요? 2,550개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차렸죠.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도 제가 슈퍼일 도운 건요? 청소하고 물건 나르고 손님 응대한 것.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하셨나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 달 드릴 테니까 다른 곳 알아보세요. 이만 가겠습니다. 서연과 한지우 변호사는 슈퍼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민준이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15층짜리 빌딩이었어요. 서연은 로비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불렀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빌딩 소유주 이서연입니다. 사무소장이 놀라며 인사했어요.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말씀하세요.
5층에 있는 회사 아시죠? 거기 직원 중에 박민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분 후 민준이 내려왔어요. 서연을 보고 깜짝 놀랐죠. 서연? 여기서 뭐해? 서연은 옆에 있는 한지우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변호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 빌딩 관리사무소장님이시고요. 민주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딩이 제 거예요. 뭐? 사무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빌딩 소유주는 이서연 사장님이십니다. 민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내가 다니는 회사가? 네. 당신 회사는 제 건물에 월세를 내고 있어요. 매달 5천만 원씩요. 그러니까 당신 월급도 결국은 제 임대료에서 나온 거죠.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 회사 사장님께 연락드렸어요.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고요. 한 달에 1억 원씩 내셔야 해요. 1억? 네. 못 내시면 나가셔야죠. 다른 회사 구할 겁니다. 민주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회사 망하면 나도 직장 잃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서연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지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다음은 어디 가실 건가요? 민지요. 제가 빌려준 돈 받아야죠. 한지우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바로 내용 증명 보내겠습니다. 이틀 후 민지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빌려준 300만 원과 이자를 합쳐서 4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적혀 있었죠.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400만 원을 어떻게 갚아? 당신이 빌려간 돈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사이에 이래야 돼? 우리 사이요? 친정 엄마 장례식 날 상주 옷 빌려 입으면서 한마디 위로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사이예요? 그건 일주일 안에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법원 갑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지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한지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어요. 법원은 민지에게 즉시 갚으라는 명령을 내렸죠. 민지는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갚았어요. 그 뒤로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죠. 한 달 후 시어머니는 슈퍼에서 쫓겨났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죠. 민준의 회사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준은 해고됐어요. 민준은 새 직장을 구했지만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80억 원을 갚기 위해 빚을 졌죠. 은행 대출과 개인 대출을 합쳐서 80억 원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평생 이자만 갚아야 했습니다. 민지는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취직도 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 월세방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남에 있는 서연의 새 집이었어요. 펜트하우스였죠. 인터폰을 확인하니 민준이 서 있었어요. 서연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미 끝난 일이에요. 돌아가세요. 서연아. 민주는 초인종을 계속 눌렀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결국 민주는 포기하고 돌아갔죠.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민준이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커튼을 쳤어요.
복수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어요. 복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를 여유롭게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시절은 이제 먼 과거였습니다. 한지우 변호사는 서연의 재산 관리를 도와줬어요. 빌딩들의 임대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죠. 서연은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지우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서연 씨, 재단 하나 만드시는 게 어때요? 재단이요? 네. 어머님을 기리는 자선재단이요. 서연 씨처럼 시댁에서 고생하는 며느리들을 돕는 거예요. 서연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법률 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면 소송 비용도 지원하고 그런 재단이요. 꼭 만들고 싶어요. 한 달 후 강미숙 희망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강남에 사무실을 열었어요. 변호사 5명과 상담사 10명을 고용했죠. 재단 이사장은 서연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상담 신청이 쏟아졌어요. 시댁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들,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 이혼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서연은 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법률 상담을 연결해줬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변호사를 붙여줬죠. 6개월이 지나자 재단은 유명해졌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9천억 원 재벌가 며느리, 학대받는 여성 돕는 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이었죠. 서연은 인터뷰에도 응했습니다. 왜 이런 재단을 만드셨나요? 제가 7년 동안 시댁에서 고생했거든요. 그때 도와줄 곳이 없어서 참고만 살았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어요. 기부금도 들어왔죠.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그 방송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단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경비원이 막았지만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죠. 이서연, 나와.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서연은 사무실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죠. 서연은 경비원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불법 침입이에요. 경찰이 왔고 시어머니는 끌려갔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정심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좀 봐줘. 엄마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서연은 답장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찾아와서 소란 피우셨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넌 정말 인정머리가 없구나. 인정머리요? 친정 엄마 장례식 날 이혼 서류 던진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네요. 민주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더욱 성장했어요. 전국에 지부를 6개나 열었죠. 서연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보람 있었어요. 어느 봄날 서연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지였어요. 서연은 꽃을 놓고 절을 했죠.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엄마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잘했다, 우리 딸.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서연은 우연히 민지를 봤어요. 민지는 마트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았어요. 민지도 서연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죠. 서연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서연은 멈춰 섰어요. 돌아보니 민지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서연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이거 필요하면 연락해요. 명함에는 강미숙 희망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명함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미안해. 괜찮아요.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죠. 차에 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서연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7년 전 그 수줍던 며느리가 아니었죠.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연은 시동을 걸었어요. 이제 재단으로 돌아가야 했죠.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강미숙 희망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가 됐어요.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을 도왔고 그중 300명은 성공적으로 이혼했죠. 서연은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서연은 40살이 됐어요. 여전히 아름다웠고 더 우아해졌죠.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건강한 식사를 했습니다. 취미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지우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박민준 씨가 파산 신청했대요. 파산이요? 네. 위자료랑 재산분할금 갚느라 빚이 너무 많아져서요. 결국 못 버티고 파산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혹시 마음이 약해지실까봐.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죠. 그렇죠. 참, 시어머니도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 못 받으신다고.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도와줄 이유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지우 변호사가 나가고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서연의 빌딩들이 곳곳에 서 있었죠. 며칠 후 민준이 재단 앞에 나타났습니다. 경비원이 서연에게 전화했어요. 사장님, 박민준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민준은 떠나지 않았죠. 저녁 7시 서연이 퇴근하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완전히 젖은 모습이었죠. 서연아.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너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볼 일 없어요. 가세요. 서연아, 제발. 엄마가 많이 아파.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없어?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민준을 봤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우리가 비록 이혼했지만 7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7년이요? 그 7년 동안 저한테 뭘 해줬어요?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차렸어요. 시어머니 슈퍼일 도왔고 당신 빨래하고 청소했죠.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회사 갔다 와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잖아요. 미안해. 친정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당신은 안 왔어요. 장례식 첫날만 왔다가 술 냄새 풍기고 갔죠. 그게 남편이에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서연은 차에 탔습니다. 민준이 차문을 잡았어요. 서연아, 제발. 손 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민준은 손을 뗐습니다. 서연은 차를 몰고 떠났어요. 백미러로 보니 민준이 빗속에 무릎 꿇고 있었죠. 서연은 눈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서연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언니, 나 민지야. 무슨 일이에요? 언니, 부탁이 있어. 엄마가 정말 많이 아파.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없어? 싫어요. 언니, 민지 씨, 친정 엄마 장례식 날 뭐라고 했죠?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았으면 됐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한지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시어머니 병원비 제가 낼게요. 정말요? 왜요? 그냥요. 제 마음이 편해지려고요. 알겠어요. 병원에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시댁에는 제가 냈다는 걸 알리지 마세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병원비가 납부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누가 냈는지 몰랐어요. 병원에서는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알려줬죠. 시어머니는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했어요. 월세방에서 민지와 함께 살았죠. 어느 날 시어머니는 재단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강미숙 희망재단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서연의 어머니 이름이었죠. 시어머니는 재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상담실에서 서연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상담하는 모습이었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엄마, 서연이가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린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잖아. 민지도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까?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이틀 후 시어머니와 민지는 서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서연아, 나야. 엄마야. 왜 오셨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시어머니와 민지는 서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고 서연이 나타났어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서연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겠어. 일어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민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7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미안하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내 친정 엄마 장례식 날 이혼 서류 던진 것도 미안하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지도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돈 빌리고 안 갚고 물건 함부로 빌려가고 정말 잘못했어. 서연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들었으니 이제 가세요. 서연아, 전 이미 다 잊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제 잊으세요. 서로 남남으로 사는 게 나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병원비 낸 게 너니?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왜? 우리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그냥요. 제 마음이 편해지려고요. 복수는 이미 끝났으니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도 함께 울었어요.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전 할 일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민지는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현관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어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가 작아지는 모습이 보였죠. 서연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책상으로 갔어요.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죠. 서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43이 됐어요. 강미숙 희망재단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여성 인권 단체로 성장했죠. 전국에 20개의 지부가 있었고
300명의 직원이 일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5년 동안 5천 명이 넘는 여성을 도왔어요. 그중 2천 명은 성공적으로 이혼했고 3천 명은 법률 상담을 받았죠. 서연은 그들의 영웅이었습니다. 서연의 일상은 평화로웠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건강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출근해서는 상담을 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저녁에는 미술 수업을 듣거나 책을 읽었죠.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재단 일을 함께하는 동료들, 미술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 대학 동창들. 서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가을날 서연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묘비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서연이 매달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낙엽이 떨어졌죠. 전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이요? 3년 전에 사과하러 왔었어요. 용서는 못했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서로 남남으로 살고 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재단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엄마, 이 사람들 봐요. 다 제 가족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서연은 사진을 묘비 옆에 놓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엄마. 서연은 일어나서 산을 내려갔어요. 차에 타려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서연 씨. 돌아보니 한지우 변호사였어요. 그녀도 산소에 왔나 봤죠. 선배님, 여기서 뭐해요? 저도 성묘하러 왔어요. 제 부모님 산소가 여기 있거든요. 그렇군요. 서연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한지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선배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일이 많긴 한데 보람 있어요.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단 일 요즘 상담 사례, 앞으로의 계획. 참 서연 씨,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쉼터 만드는 거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요. 재단에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이미 장소도 알아봤어요. 경기도에 괜찮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10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해요. 바로 시작해요. 한지우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조용하고 수줍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니었어요.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죠. 지금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요. 서연은 웃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주셨어요. 석 달 후 강미숙 희망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상담실, 법률 사무실,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까지 갖췄죠.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기자들, 후원자들, 정치인들. 서연은 연단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쉼터는 제 어머니를 기리며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조용히 사셨지만 딸인 저에게 큰 용기를 주셨어요. 이 쉼터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서연은 쉼터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방들, 따뜻한 침대,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들.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얼굴에 멍이 있었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쉼터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저녁이 됐습니다. 서연은 쉼터를 나와 차에 탔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9천억 원 재벌가 상속녀 이서연 씨가 오늘 여성 쉼터를 개관했습니다. 이 씨는 시댁의 가정폭력을 이겨내고 현재 여성 인권 운동가로 활동 중입니다. 서연은 라디오를 껐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7년 전 그 힘들었던 시절을,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던 날들을, 시어머니의 욕설을 참으며 살던 시간들을.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었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재단에 가야 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은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한지우 변호사였죠. 오늘 수고 많았어요.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내일 봐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잘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내가 용기 있게 일어섰잖니. 앞으로도 잘할게요. 많은 사람들 도울게요. 그래, 우리 딸. 사랑한다. 어머니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자 햇살이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준비를 하고 재단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서연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오늘도 화이팅! 서연은 힘차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렸죠. 이제 서연의 인생은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서연.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던 모습이었고 서연 자신이 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강미숙 희망재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었어요. 서연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었죠. 서연은 그것을 깨달았고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서연의 이야기였습니다. 7년의 고통을 이겨내고 9천억 원의 유산을 받아 수천 명을 도운 여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찾은 여성. 서연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큰 희망을 주면서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서연처럼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